예, 마님. 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홋카이도 뉴스 기사인데요. 제목은 가고 싶어도 안 되니까 가게로, 한류 아이돌뿐만 아니라 한국의 유행이 삿포로의 차례로입니다. 방송 취재 내용을 글로 정리한 기사인데요. 도쿄뿐 아니라 상대적 변방인 홋카이도에도 다양한 한류 문화가 유행이라는 내용입니다. 반응이 뜨거운데요. 방송 내용과 야후 댓글 반응 차례로 보겠습니다. 통크신 구독, 좋아요. 여성에게 인기인 한류 아이돌 메이크업, 한류의 유행이 지금 삿포로에 속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삿포로의 한국에 잠입해 보았습니다. 오도리 상가에 왔는데 한류 아이돌 상품이 빽빽이 들어차 있습니다. 야스노 요스케 디렉터의 말이다. 삿포로와 오도리의 한류 용품점, 아이돌 상품뿐만 아니라 한국의 식품이나 화장품 등 천여 가지의 상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반짝반짝 한류 상점 최 대표가 말합니다. 한국의 여행와 좋아하는 아이돌을 보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안 되니까 손님이 찾아오는지도 몰라요. 신치토세 공항과 한국을 잇는 전기편은 2019년 8월 성수기에 주 111회 왕복이었으나 2020년 3월부터 전면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찾아와서 한국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20대 여성 손님이 말합니다. 한국의 곰 스티커가 예뻐 사러 왔습니다. 일본에 없는 분위기의 상품이 있어 자주 옵니다. 한 고교생 손님은 BTS의 지민군이 좋아요 라고 말합니다. 히트 상품은 인기 아이돌 BTS의 굿즈, 학생부터 고령의 여성까지 연령대에 관계없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돌 상품을 제외하고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반짝반짝 한류 상점 오다 아이리시는 이것이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한국산 마스크입니다 라고 말한다. 바로 한국산 마스크 뭐가 뛰어날까요? 입체적이어서 호흡이 쉬워요. 여성은 특히 화장할 때 립스틱이 하나도 묻지 않아 쾌적해요. 지금 한국에서 대유행이라는 이 마스크 2020년 11월에 수입을 시작해 지금까지 여기서 3,000장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또한 마스크를 벗을 때 목에 걸 수 있는 마스크 스트랩도 한국에서 인기 있는 아이템입니다. 야스노 요스케 디렉터가 말합니다. 기타 24조역 주변에도 한국이 진출해 왔다는데 이거군요. 한글이 보입니다. 삿포로 기타구 어두컴컴한 빌딩 안쪽에 있는 문을 열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가 나타난다. 음식점 같지만 왠지 생경한 풍경의 가게입니다. 카운터가 있고 4석밖에 없습니다. 어떤 가게일까요? 본가 삿포로의 우에바야시 씨가 말합니다. 배달과 테이크아웃이 메인인 한국 떡볶이 전문점 일본 1호점입니다. 떡볶이는 한국의 떡을 매콤달콤한 고추장 소스로 끓인 음식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19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체인점의 일본 1호점으로 2020년 9월에 배달을 메인으로 하여 개점했습니다. 왜 삿포로에 개점했을까요? 도쿄나 오사카에는 한인타운이 있습니다만 삿포로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가게에서는 한국 본고장의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삿포로에서 한국의 맛을 느껴보세요. 고추장에 물엿등을 배합한 기업 비밀 소스는 한국 본점에서 만든 것을 수입하고 레시피도 본점대로 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게, 새우 등 5종류의 해산물이 들어간 건더기 해물 떡볶이입니다. 야스노 디렉터가 말합니다. 매워. 맵지만 달다. 이게 한국 맛인가요?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네요. 삿포로에 진출한 다양한 한국 문화의 여세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 반응 보실까요? 타지로 돈 벌러 온 게 틀림없다는 거. 게다가 왜 홋카이도냐? 정말로 레드팀의 자본이 홋카이도나 규슈에 많이 들어가서 무서워. 게다가 일본인은 윤택하게 살지도 않고. 아마 현지에서는 별거 아닌 상황이겠지. 이렇게 과대 광고나 홍보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이 든다.
홋카이도에 가고 싶었지만 이 기사를 보고 가고 싶은 생각이 100%에서 10%로 급감해버렸어. 단교가 임박한 적국의 아이돌을 숭배하다니. 좋아하니까 좋은 거 말고 일본에 대해 얼마나 적대적인지 좀 더 한국에 대해 공부하지 그래. 한류는 자연스러운 유행이 아니라 한국의 국책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흔히 야후 댓글창에서 한류 팬은 정치와 문화는 별개라고 하던데 그런 사람들도 스스로 하나로 묶어 생각하고 있지. 게다가 한국은 국책으로 일본이나 기타 아시아 전 세계의 사상을 팔고 있다. 상당히 모순적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국은 비호감이다. 적당히 눈을 떠야 한다. 역사 수업이 중요하다. 그것도 스스로 알아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의 자신이나 사회를 생각하고 받아들일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의 뭔가를 스스로 받아들이겠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싸구려 거리를 만들어 삿포로의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된다. 쥐 죽은 듯 변두리에서 영업하니 구매자도 꺼림직해서 숨는 법. 한국에는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일본 가난뱅이가 싸구려 물건을 사러 어쩔 수 없이 가는 실정이다. 레저로 하와이를 가는 것과는 목적이 다르다.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은 지금 시기에는 한국의 정치와 민간 교류는 별개의 문제라고 대답하겠지. 참고로 한국은 전후부터 지금까지 적국인 일본의 대중문화가 유입되지 않도록 법률로 정해두었지. 일본에는 한국에 대해 그런 제한이 없는데 이렇게나 불공평합니다. 한일 단교를 목표로 하는 당에 투표합시다. 한류 잡화점은 거의 손님이 없는 것만 봐도 한국 거는 일본에서 수요가 없다. K-POP 아이돌도 포함해 속속 일본에 진출해도 인기가 또 끊기고 있는데 일본 언론은 언제까지 스텔스 마케팅을 계속할 것인가? 한국이 일본 언론 대책비를 전년 대비 3.3배로 늘렸으니 족집게 같은 얼치기 뉴스가 늘어난 것 같다. 정부로부터 방송 면허를 받아 방송하고 있으니 일본인들이 궁금한 뉴스를 보도해달라. 지금 한일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어 불행한 상황이지만 한류는 젊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모두 확실히 알고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따라해야지. 라고 말하는 미디어의 맹목적인 선의가 이렇게까지 한국을 들뜨게 한 큰 요인이다. 도대체 언제쯤 깨닫게 될까? 삿포로도 도쿄처럼 되는 겁니까? 머지않아 도쿄처럼 맛있는 음식이나 화장품, 거리에 흐르는 음악도 한국 것뿐이 될지도 몰라. 코로나가 끝나도 삿포로 여행은 안 할 것 같다. 돌쇠 한마디. 벌떼처럼 몰려와서는 울분을 토하고 있군요. 이제 일본에서의 한류는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죠.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오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